그리고 뭐 본인 한 분한테 가서 이름을 지어도 그렇게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선생님이라면서 이 이름이 별로 안 좋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이름이 안 좋네 이러면서 아니 그 선생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래. 그래 그때는 이 이론이었단 말이에요. 이 이론. 요즘은 새 이론이 나왔어.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짓는 사람도 뭐냐면 자기가 위주로 채택하는 이론을 좀 바꾸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이름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죠. 황당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황당함이 생기는 이유가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하고 또 새로 지금 이렇게 또 연구하고 있는 연구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론들하고 이게 상당히 그 보는 측면이나 기준이나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실제로 이름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이게 좀 교통 정리가 좀 되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뭐 연구 개발 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휴대폰도 아니고 그죠? 휴대폰도 뭐 무슨 S부터 시작해가지고 S1, S2, S3 이래가 그죠? 그렇게 자꾸 뭐냐면 이 버전이나 기준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고 있으니까 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 근데 여러분은 이런 정도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어떤 현상이 생겨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그러면 제일 좋은 이론이냐? 그건 사실은 참 애매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패션쇼하고 비슷하다니까요. 패션쇼 보면 그죠? 뭐 디자이너들마다 그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앙드레 김 이라면요. 그분 다음 떠오르는 색깔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예 흰색으로 그냥 거의 다 달리잖아요. 그럼 그분은 뭐냐면 그 부분을 그 색의 어떤 그 바탕색의 어떤 인자를 가장 더 위주로 삼고 흰색을 그분은 베스트로 삼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도 안 그렇잖아요. 그 디자이너들이 이제 말 그대로 기준을 삼는 게 더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떤 입장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제가 수많은 케이스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상징이나 파자 이런 것도 있었죠. 파자, 그 다음에 또 척자, 이런 것들도 실제로 보면 고글자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공통의 어떤 기질이나 인자가 보이는 걸 상당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봐왔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음량이나 오행이나 획수 이런 것들도 전부 다를 짜맞추는 게 아니라 가장 주요하게 우리가 챙겨줘야 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똑같은 거죠. 이 자음의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옷의 어떤 색깔 배색이라면 이게 배색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보통 그 디자인에서 색상의 배색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 군복이 필요하다. 군복이 필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히려 배색이 아니라 위장색이 필요하겠죠. 그죠? 우리가 풀숲에 들어가서 적에게 노출이 잘 안 되는, 그죠? 위장색이 필요하듯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질, 또 에너지 패턴, 이런 것을 따라서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또 커버를 해주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 비중을 더 두면서 우리가 바치더라는 거죠. 이게 제게 1등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게 1등이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많은 케이스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좀 더 비중 있게 우리가 채택을 하게 되는 과정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이론을 다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이론을 다 맞추어서 사실은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
그 이름에 전부 다 맞는 한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한자가 없으니까 또 이렇게 맞추어서 조합을 해놓더라도 발음이 좀 촌스러운 발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옛날 이름 있잖아요. 옛날 이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일제시대 일제식 같은 그런 뭐 하얗고 뭐이고 이렇게 그 끝자에도 뭐 자를 넣는 이런 발음 말고 거기서 딱 나온 뭐 순복이 뭐 이렇게 이런 이름 있죠. 뭐 순자는 자자가 들어가고 그죠. 그럼 요런 어떤 그 글자들의 어떤 그 조합을 전부 이론에 다 끼워 맞추어서 봤을 때 사실은 100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풍수에서도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전미지지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그런 땅은 없다는 거죠. 없다. 이름도 여러 가지 이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다 패스가 되는 그런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수영도 할 수 있고 수영할 때 입는 옷은 수영복 그죠? 등산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은 등산복.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외출할 때 외출복 뭐 이렇게 그 용도 따라 다른데 수영도 할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외출도 할 수 있는 이런 옷은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왜곡들을 여러분이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이 비교적 인정을 하는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점수를 낸다면, 제 이름을 가지고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이게 장명을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이름이, 실제로는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받은 이름이 아니고, 일종의 계시명 비슷한 거예요, 계시명이요. 계시명 비슷한 거라서, 이건 또,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게 잘 안 맞거든요, 이 이름이. 이론적으로 보면. 자, 이게 기본 수리를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6획, 이게 8획, 이게 10획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홀짝 음량이라고 하는 요소를 볼 때, 우리가 따져봐봐요. 이게, 양 이게 섞여야 좋잖아요. 섞인데, 요게 뭐예요? 획수 자체가 전부 다, 짝수로서 전부 다 음이 되잖아요. 그죠? 이 벌써 이 음량의 편중성이에요, 편중성. 편중성이 벌써 발생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음의 오행은 이제 묘하게 조금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사실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미음, 비읍이라고 하는, 우리가 발음에서의 순음, 그죠? 순음. 그 다음에, 금은 치음, 그죠? 치읓이니까. 그죠? 치음이니까. 그 다음에 화는 후음으로서 토에 속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건 뭐냐면, 이제, 수, 금, 토로 이렇게, 토가 금을 낳고, 금이 수를 낳고 해서 오행적인 어떤 소통성이 좀 생겨 있는 이름이죠. 자, 요 두 개가 더해가지고 나오는 수를 한번 봐보세요. 14획, 18획, 그 다음에 16획, 24획, 이렇게 보면, 요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형이라고 하거든요. 요 기억나시죠? 원형, 이정. 그래서 이게 형이라고 하는 숫자를 원래 상당히 중요시 보는 이유가, 사물의 어떤 개성이나 기질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네 박자 중에 두 번째 박자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팔자를 이렇게 볼 때도 그 사람이 첫 번째 만난 대운이라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만난 대운에서는 자기 성질을 다 못 드러내고 두 번째 만난 대운에서 보통 성질을 드러내는데 그
두 번째 만난 대운의 그 성질이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직업이 되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평생 바꾸기 어려운 어떤 기질이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 두 번째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요게 뭐냐면, 이 근이든 어떤 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거든. 근원, 그러니까, 물론 근원 원자가 아니고 으뜸 원자지만, 본래적인 어떤 자기가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 처음,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묘다, 묘. 근묘. 싹이 되는 거. 그러니까, 대성부를 나무 뭐부터 알아본다? 대성부를 나무 떡잎부터요. 그러니까, 떡잎 올라오고 싹 날 때, 이게 싹묘자잖아요. 그죠? 싹 날 때 알아봤다. 그 싹수가 노랗다. 이게 뭐냐면, 싹수가, 그죠? 요 싹이 나오는 게, 뭐, 이게 파릇파릇한 놈이 올라가는데, 노리끼리한 놈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게 안 될 놈이다, 이게 하는 것처럼, 묘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를 해서 화, 그 다음에 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묘와 실의 어떤 운행 원리하고 원형의자하고 거의 개념을 같이 보셔도 좋은데, 그래서 이제 요 형이라고 하는 것이 뜻을 형통하다는 말이죠. 그죠? 자기 기질을 드러낸다. 드러내서 뭐냐면 이게 이라고 하는 것은 활발한 활동을 또 그렇게 이루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이루고 이런 것이 이예요. 그래서 이 요형의 숫자를 우리가 많이 보고, 그 다음 어떤 숫자를 많이 보냐면 정의 숫자를 많이 봐요. 이렇게 정은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갈무리하는, 그러니까 인생의 총결산판, 총결산판 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체로 그 형격과 정격을 많이 보고, 또 요 글자와 요 글자가 서로 서로 오행적으로 소통하느냐를 따져보는 이론도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원은 이하고 서로 응하고, 형은 정하고 응하고 이렇게 봐서 이제 그 글자끼리의 어떤 조화나 소통 요소를 우리가 참조해서 보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각 항목별 점수를 갖다 100점을 매겨봅시다. 100점. 음량에서 획수 음량을 따지는 것을 우리가 100점을 하고, 그 다음에 음량에서 어떤 모음의 것을 또 100점이라 하고, 그 다음에 오행적인 요소에서 또 이걸 100점, 자음의 오행 소통을 100점으로 주고, 오행에서 자음, 그 다음에 모음 발음에서 100점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획수의 기륭은, 획수 기륭이 사실은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본으로 채택해 쓰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예를 들어서 만점을 한 200~300점 주자는 거죠. 200~300점. 기본적으로 한 300점 줘야 돼요. 300점. 요 놈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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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이렇게 정했을 때, 자, 음량에서는, 이거 빵점이잖아요. 그죠? 빵점. 그죠? 이게 완전히 일부를 만들기,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오히려. 전부 음으로, 전부 양으로 만들기 어려워요. 오히려. 우리 확률을 계산해보면 되거든요. 이게 또 수학 시간 되는 것 같은데, 대충 그렇게 했죠. 그죠? 확률 제가 수학적으로 계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8개의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 수학적으로 하면 8분의 2 정도가 뭐냐면 아예 양이 되든지, 아예 음이 되든지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게 또 갑자기 수학 시간 될까봐. 2는 4, 가지수로 생각한다면 총 8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음일 때, 양일 때, 음일 때, 양일 때, 음일 때, 양일 때, 그죠? 그랬을 때, 양으로 다 몰릴 수 있는 건 8분의 1. 이게 확률이 4분의 1, 25%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딱 얻어맞았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빵점, 요거. 자, 올 100점을 100점 했을 때 여기 빵점. 그 다음에 모음은 어떻게 돼요? 아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성모음, 음성모음, 양성모음.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거의 100점으로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오행의 그 자음에서 요 자음이 비읍, 그죠? 초성 자음이죠, 그죠? 초성 자음으로 볼 때, 조금 상승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100점 주고, 모음, 오행의 모음, 오행하게 문자 보조죠, 문자 보조, 그죠? 문자 보조. 문자 보조는 이제 계절적으로 이제 부족한 것이 이렇게 채워져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태어난 계절이 겨울인데 겨울의 반대편이 되는 그 겨울 반대편이면 뭐 대체로 여름이 불기운이 그죠 보완되는 게 좋겠죠. 근데 불기운은 없고 그죠 문자 형태로는 없고 이 꽃화자가 대체로 뭐냐면 그 상징이 밖으로 이렇게 자기 기운을 이렇게 확 펼쳐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의미상 뭐냐면 불기운이 좀 있는 것으로 쳐서 한 50점 정도 주기로 하고, 백수의 기중에서 우리가 300점 만점에 나머지는 일단 뭐냐면 16, 18, 14 이건 하여튼 뭐 이렇게 소발 지잡기식으로라도 이상하게 대충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요 14액을 봐보세요. 그 획수표 보시죠. 획수표에 보면은 14액이 잘 안 맞죠, 그죠? 뭐 분리 이산 뭐 이런 것들 아마 나올 겁니다, 그죠?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뭐 책마다 해석이 좀 다르니까 이산 파괴 이래 됐죠. 이산 파괴운이 그래서 요 이름에서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빠졌으니까 기본적으로 막 그 70점 전체 280점으로 쓴다면 그죠? 7 빼면 230점 그죠? 230점. 근데 원래는 형격이기 때문에 원래 좀 더 형하고 정이 나쁜 걸 더 끓인다 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한 100점 빼야 돼요, 100점. 한 100점 빼가지고, 100점 빼버리면 200점밖에 안 되죠. 그러면 전체 다 합치면 얼마예요? 350점이죠, 350점. 350점. 그럼 전체 다 만점이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게 700점, 300점이면 700점이다, 그죠? 700점 만점에 450이에요. 어디 100점 까먹었죠? 200점. 그렇죠. 450점. 그렇죠. 450점. 700점 만점에 450점 정도니까 대강 계산하면 그죠? 76, 42. 74, 28, 76, 42, 74, 28, 64점. 100점, 100분율로 표현했을 때, 그죠? 64점밖에 안 나오는. 물론 이제 비중 따라서, 나는 이게 그래도 좋으면 점수 더 준다. 100점을 갖다가 더 주면, 그죠? 더 올라가겠죠, 그죠? 또 뭐 이걸 더 주면 또 100점을 더 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점수를 갖다가, 그랬을 때 뭐 한 64점 같으면 보통 후하게 줘서 한 70점. 좀 비중을 좀 바꾸면은 한 60점. 6, 70점 정도밖에는 사실은 이름이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6, 70점. 그 대강 이제 이 점수를 대강 이렇게 배점을 하는 원리를 아시겠죠? 뭐 여러 사람이 주로 채택하는 다수 이론을 가지고 봤을 때 64점짜리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고생하고 사는가 봐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누구나 이게 이제 이게 사회과학적인 어떤 다 정확한 어떤 어떤 통계나 원리 분석이 되면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이제 세분화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좋은 현상, 나쁜 현상 이런 것들을 쭉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이름이 좋다는 좋다를 대부분 다 그냥 정서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신생아들에게 이름을 기왕 지어줄 때 이론적으로 가급적 맞춰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전에 한번 정서적인 그 요소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지와
재벌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생각 차이도 크다는 거죠. 생각 차이가. 그 생각 차이가 뭐냐면 우리 재벌은 어떤 시련은 있어도 시련은 있어도 기억 안 나셔요. 누가 한 말씀인데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봄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으면서 잘 풀릴 때, 안 풀릴 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 좋은 어떤 흐름이 왔을 때 그걸 뭐냐면 긍정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시련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가 이걸 극복하면 더 큰 걸 이룰 수 있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거짓 생각은 뭐냐? 나는 이래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래서 안 되는 것 같다. Why don't know? 또, 그 이래서의 뭐냐면, 이 이름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많이 간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대충 이런 어떤, 이런 역학적인 이론을 자기가 신봉을 하거나 신뢰를 안 하더라도, 주변에서, 너 이름이 안 좋아. 이렇게 한마디만 들으면 이게 귀에 꽂히는 게 아니고요. 가슴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안 좋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은 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름이 안 좋다.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무시하고 살아야지 하는데, 이상하게 어려움이 오면 꼭 이제 체크리스트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마누라를 잘못 만났나, 서방을 잘못 만났나, 사업을 잘못 정했나, 이렇게 쭉 하다가, 아니야, 마누라도 괜찮은 것 같고, 아이템도 잘 정한 것 같고, 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나 이름이 더러워서 그런가, 이걸 꽂힌다는 거예요. 이름이, 우리가 냉장고보다도 더 오래 쓴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남의 쓴다는 게 이게 찝찝하거든요. 내가 쓸 것 같으면, 어쨌든 잘 안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남이 자꾸 쓰고 있으니 내 선택하고 무관하게 결국은 그런 에너지나 파동을 자꾸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좋은 파동이 아니라 안 좋은 파동을 일으킨다면, 이게 참 찝찝한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남들에게 이렇게 각인이 돼버리면 참 바꾸기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기왕이면 좀 처음 만들 때 좀 디자인을 잘해주자. 근데 어차피 100점은 없다더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만 패스가 되면 되겠다. 그게 뭐냐면 주로 정서적으로, 꼭 우리가 이제 그 초과학적 이런 건 두고라도 정서적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니는 이름이 좋아서 잘 된다 쿠더라. 그래 이러면서 자기 자신 보고 하잖아요. 거울 보고, 야 박청화 이러면서. 그죠? 경험 없습니까? 사람에게 억수로 힘든 일을 만나고 이렇게 거울 앞에 가가지고 탁 보면서 자기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에, 야 너는 잘 된다. 이름이 성공하는 이름이다. 거기다가 우리가 팔자라든지 운세적으로도, 너는 앞으로 좋다더라.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그 생각을 갖는 소스들이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똑같은 찬바람을 맞아도 나는 잘 된다 하고 견디는 사람하고, 나는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데 하고 견디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나는 안 된다 쿠던데 하고 견디는 거 완전 다르다니까요. 이게 옛날에 1980년대 중반에 했던 실험이 있어요. 실험. 이게 미국에서 했던 실험인데, 잘 보시면, 이 인생이 진짜 이게 장난 아니구나 하는 걸 좀 알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가축들을 가두는 그 축사 같은 거죠. 동물원에 그렇게 우리 축사 같은 건데, 감옥은 아니고, 물론 감옥 비슷하죠.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 원숭이 한 마리하고 또 여기에 또 원숭이 한 마리 거의 비슷한 컨디션의 원숭이 두 마리를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마리를 두고 자, 요걸 A 원숭이라고 합시다. A 원숭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B 원숭이. 자, 이렇게 여기에 뭐냐면 어떤 장치를 하느냐면 전기선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원숭이의 몸에 전기적인 자극을 받도록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연결해 놓고 어떤 장치를 하느냐면 자, 원숭이 A에게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전기가 오면은 자극을 받으니까 막 그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하는 스위치를 A 원숭이는 스위치를 누르면 A에게만 가는 전원이 차단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B 원숭이는 여기서 잘 차단을 하면 A까지 가는 것까지 동시에 내려진단 말이에요. 동시에 내려지는 그런 장치를 해가지고 이제 시간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쭉 뭐 2시간에 한 번씩 전기 자극 주면 해가지고 찌찌찌 해가지고 그죠 탁 떠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원숭이를 관찰을 한 거예요. 관찰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전기 오니까 둘 다 막 이제 날뛰잖아요. 그죠? 뭔가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A 원숭이대로 딱 스위치를 끄니까 꺼지니까 학습이 된 거예요. 전기적인 자극이 오면 저거 버튼을 누르면 해결된다. 물론 똑같은 조건의 먹이와 물, 섭생 환경을 딱 갖춰준 거예요. 그런데 이 B 원숭이도 어떻게 했겠어요? 전기적인 자극이 오면 그걸 끄잖아요. 전기적인 자극이 오면 자기가 이렇게 껐는데 어느 날 A 원숭이가 새로 학습한 게 있다니까. 그 뭐냐면 끌어가려고 하는데 B가 동작이 빨라가지고 끈다 이거죠. 끄면 어떻게 돼요? 스위치를 누르기도 전에 이상하게 전기적인 자극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허허 참 이러면서요. 그래서 A는 새로운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게 전기적인 자극이 오면 조금 버티면 B가 눌러주잖아요. B가 막 지가 해결해야 되니까. B에게 학습된 건 뭐냐면 내가 해결해야 된다. 해결 안 하면 전원이 안 꺼지니까. 근데 A는 뭐냐면 갈라하면 이상하게 꺼지고 갈라면 꺼지고 어느 날 막 전기지 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 에이씨 조금 기다리자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약 몇 달 동안을 계속 그렇게 전기지 자극을 준 거죠. 굉장히 둘 다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된 거죠. 그죠? 보통 원숭이들보다는 그죠? 스트레스 환경에 많이 노출됐는데 근데 A가 학습된 건 그게 뭐냐면 자, 이게 고통과 시련이 왔단 말이에요. 그죠? 고통과 시련이 왔는데, 어떻게? 이건 내가 좀 견디면, 시간을 좀 보내면 해결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뭐 조금만 견디면 된다. 이러면서, 찌찌찌찌 해라. 니는 막 해라. 그럼 B가 꺼주니까. B야는 막 늘 초비상 상태라. 전기적인 자기 몸은 저리 가서 꺼야 돼.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두 원숭이에게 노출된 전기적인 스트레스 양은 거의 비슷했겠죠. 실제로 자극을 준 정도는 비슷한데 A는 뭐냐면 그런 학습을 얻었고 이렇게 자극이 와도 견디면 넘어간다. 근데 B는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된다. 이게 학습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의 둘 다 노출된 전기량은 거의 같은 거니까. A가 왜냐면 더 빨리 끄는 적이 별로 없어요. 기다려버리니까. A나 B나 전기 맞은 양은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약 한 3개월 정도를 그렇게 실험을 똑같이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실험을 마쳤어요. 마쳤는데 A 원숭이는 여전히 그냥 건강한 상태로 바나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B는 불과 실험을 마치고 약 한 2주 만에 거의 죽어버렸던 게 얼마나 못 살고 못하고 그래서 부검을 해봤더니 위장에 막 극심한 위궤양이 있죠. 극심한 위궤양과 막 기타 합병증 이런 게 와가지고 결국은 이 B 원숭이는 죽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이 위에서 원숭이로서 비근데 인간도 뭐냐면 자기한테 오는 그 스트레스나 자극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A처럼 뭐냐면 좀 어느 정도 긍정해버리고 이게 조금 지나면 지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감당을 해버리면 결국은 뭐냐면 실험이 끝난 뒤에도 뭐냐면 건강한 원숭이로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아무 이상 없음. 혓바닥까지 전부 조사 다 해도. 근데 얘는 뭐냐면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결국은 정상 생활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죽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살면 누구나 다 스트레스 받을 일, 힘들 일, 물론 즐거운 일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결국 스트레스나 고통의 총량이 아니다는 거죠. 고통의 총량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A 원숭이처럼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B처럼 완전히 맛이 갈 수도 있다. 네? 그 이야기 근데 왜 하느냐. 결국은 이제 긍정이죠. 생각, 긍정적 마인드, 긍정적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름이라는 놈이 요거하고 비슷하다니까, 요거하고. 누가 이렇게 부르면, 한 번이라도 당신 이름이 더러워서 안 돼. 이렇게 하면. 이름 부를 때마다 좀 찝찝하다는 얘기, 찝찝. 이 찝찝함이 이 비가 되는 거지, 찝찝함이 비. 찝찝한 원숭이.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이름이 좋아. 잘 된단다. 이러면서 선은 꽃피가 있는데도. 예. 그게 뭐예요? 긍정의 힘. 예. 그래서 똑같은 어떤 우리가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결국 이렇게 개인에게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이 원숭이 실험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좀 더 이게, 인텔리전트한 그 원숭이과에 속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 하나로 꼭 이름이 장명 이론 이게 꼭 맞아서 우리가 이름을 지으라는 소리